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의 유리창으로 첫 햇살이 스며들며 아침은 은은하게 밝아왔다. 갓 내린 커피 향이 대리석 테이블 위에 꽂힌 꽃의 은은한 향기와 어우러졌다. 클라라는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차가운 마음마저 따뜻하게 녹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고난 속에서도 매일의 소박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영혼의 달콤함으로 빛났다. 도시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장소인 카페는 은은한 속삭임과 억눌린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가 기묘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는데 클라라는 그것을 외우고 있었다. 정성껏 만든 카푸치노가 담긴 쟁반을 능숙하게 균형을 잡으며 손가락 아래 차가운 대리석의 질감이 느껴졌다. 컵에서 느껴지는 따스함과는 대조되는 느낌이었다. 클라라는 평온해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 무게는 카페 문 너머까지 이어졌다. 그녀의 생각은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던 작은 집으로 향했다. 마치 조용한 폭풍처럼 쌓이는 청구서들을 걱정하며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바뀌겠지? 클라라는 임원들과 활기찬 사업 대화를 나누며 생각했다. 단골 손님인 소피아는 호기심과 부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클라라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거지? 소피아는 비싼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생각했다. 클라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갔다. 비록 소박하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카페 주인 로베르토는 영리하면서도 공정한 사업가였다. 그는 클라에게서 그녀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잠재력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군. 로베르토는 그녀가 특히 까다로운 손님을 흔들림 없는 인내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클라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방 안을 밝히는 내면의 빛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시계가 오전 중반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새로운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그의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언제나 세심한 배려를 보이는 클라라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그에게 다가갔다. 다가가는 순간 마치 반갑지 않은 예감이 현실이 된 듯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달콤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휴대폰에서 눈을 들어 클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강렬한 시선에 클라라는 몸을 떨었다. 네,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그가 대답했다.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관심 어린 목소리였다. 놀란 클라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클라라입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만남은 클라라에게 호기심의 씨앗을 심었다. 이 남자는 누구였고 왜 그의 존재가 그녀의 심장을 이토록 뛰게 했을까? 커피를 내리러 걸어가는 동안 클라라는 마치 이 만남이 크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의 서곡인 것처럼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지는 가운데 클라라의 삶에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반전들이 펼쳐졌다. 카페 안은 자연스러운 아침으로 흘러갔다. 익숙한 소리들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은은한 대화 소리, 에스프레소 머신의 부드러운 쉬익 소리. 클라라는 수수께끼 같은 눈빛의 낯선 사람과의 흥미로운 만남으로 뺨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생각은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처럼 흩어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며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떨쳐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의 조짐은 페르난도의 위풍당당한 존재감에 금세 가려졌다. 그는 늘 그렇듯 일행과 함께 카페에 들어섰고 세상을 발 아래 둔 데 익숙한 사람, 특유의 오만한 자신감을 뿜어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의심할 여지 없는 권위로 진동하는 듯했는데 클라라는 그것이 매혹적이면서도 위압적이라고 항상 느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상속자 중 한 명으로 부유함과 카리스마와 잔혹함 사이를 오가는 기질로 유명했다. 그날 페르난도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평소에는 밝고 계산적이었던 그의 눈은 어두워져
마치 끓어오르려는 듯 억눌렸던 짜증이 드러났다. 사업 회의가 이미 시작되었을 때 클라라는 초조해하며 커피를 내려주려고 다가왔다.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동안 클라라는 참석자들의 평가하는 시선이 등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모든 발걸음이 바로잡혀야 할 잘못인 것처럼. 투자에 대한 열띤 토론에 푹 빠져 있던 페르난도는 클라라가 다가오자 초조하게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클라라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 어쩌면 억눌린 좌절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그를 거침없이 말하게 만들었다. 클라라,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뚝뚝 떨어졌고 한마디는 의도된 공격이었다. 아니면 이 카페가 우리와 함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부끄러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며 웅성거림이 갑자기 잦아들었다. 클라라는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온몸에 열기가 솟아올라 뺨이 붉게 물들었다. 목이 메어 숨이 막힐 듯 답답했지만 클라라는 억지로 일어섰다. 하지만 눈에서는 굴욕감이 드러났다.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사과드립니다, 선생님. 클라라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통과 함께 커져가는 분노가 뒤섞였다. 그가 누구기에 그녀를 판단하는가? 그녀를 그토록 잔인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가? 순간의 부당함은 감정의 폭풍을 일으켰고 그녀는 순간 날카로운 반박을 내뱉을 뻔했다. 혀가 얼얼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어떤 반응이든 그 권력자의 분노를 더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페르난도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치 먹잇감의 한계를 시험해본 포식자처럼 엉뚱한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순간에 그는 카페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자신보다 더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클라라를 변호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클라라가 예상치 못하게 관심을 보였던 그 누군가가 이제 막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가 주는 충격은 그 굴욕을 극적으로 뒤집을 것이었다. 그렇게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클라라는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슴 속에서 희미하지만 커져가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다음 반전,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반전을 기다렸다. 클라라는 안개 낀 도시 거리를 걸었다. 최근 내린 비로 생긴 웅덩이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로 메아리치는 듯했고 독침처럼 그녀를 향해 날아온 잔혹한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마치 굴욕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다. 눈은 바싹 말랐지만 억눌린 긴장감으로 타들어갔다. 숨은 마치 모든 숨이 전쟁터인 듯 거칠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침묵이 두꺼운 담요처럼 그녀를 감쌌다. 평소 그녀의 안식처였던 작은 거실은 이제 좁고 숨 막히는 듯 그녀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클라라는 짜증 섞인 한숨과 함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보이지 않는 수치심의 무게, 어깨가 축 늘어졌다. 거실 거울 앞으로 다가가자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이 연약함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나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얼굴의 모든 주름을 살피며 항상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던 여자의 모습을 정확히 찾아내려 애썼다. 거울에서 돌아선 클라라는 슬픔에 잠길 때마다 그토록 반겨주던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았다. 손 아래 부드러운 천이 느껴졌다. 익숙한 감촉이 그녀를 수많은 과거의 기억과 연결해 주었다. 그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휩쓸었다. 자기 연민과 절실한 변화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의 소용돌이였다.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게 둘 순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평소 그녀를 달래주던 은은한 카모마일 향은 이제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인 듯했다. 그녀는 뭔가 더 불안감이라는 짙은 안개 너머로 자신을 이끌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클라라는 순간적인 용기를 내어
더 이상 피해자의 역할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마치 새로운 에너지가 그녀를 사로잡은 듯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그녀는 단호한 결의로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그날 밤 바깥 세상이 어둠 속에 잠든 사이 클라라는 손에 노트를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빈 페이지들은 꿈과 계획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획을 세워야겠어. 뭔가 구체적인 게 필요해. 그녀는 생각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죽박죽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 열정, 가슴을 뛰게 하는 모든 것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어쩌면 새로운 것, 자신을 재정의할 무언가에 투자할 때가 된 것 같았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순간 클라라는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 상황에 휘둘리는 조연이 아닌 주인공이 될 미래였다. 나는 이보다 강해. 그녀는 마치 주문처럼 되뇌었다. 가슴 속에 불타는 결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새벽이 밝아오자 클라라는 지쳐 잠들었다. 하지만 희망에 차 있었다. 다음 날이 자기 발견과 극복의 여정의 첫걸음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두려움에 맞서기로 한 결심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만남과 깨달음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클라라가 웅장한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하늘에는 해가 느리게 떠오르며 지평선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건물 창문에는 새벽의 첫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다. 공기는 상쾌했고 건물 앞 정원을 수놓은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와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하루를 앞두고 잠시나마 평온함을 선사했다. 클라라는 자기 개발 센터 문을 들어서면서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대리석 복도에 그녀의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구비구비 쿵쾅거리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쿵쾅거리는 심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곧 알레한드로를 만나게 될 터였다. 그의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쳐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된 그 구루. 강당은 넓고 감각을 달래주는 부드러운 색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의자들은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친밀하고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클라라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모든 말을 흡수하고 싶어 가운데 줄에 앉았습니다. 마침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기대감에 찬 웅성거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알레한드로가 무대 위로 등장했고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는 키가 크고 약간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과 관객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가진 남자였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다. 환영합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가 말을 시작하자 클라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알레한드로가 말하는 동안 그의 이야기는 극복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로 엮여 있었고 하나하나가 전보다 더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클라라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구루가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내면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슴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을 위한 휴식 시간 동안 알레한드로는 무대에서 내려와 참가자들 사이를 거닐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러던 그가 클라라 옆에 멈춰 섰을 때 그의 시선이 클라라와 마주쳤고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클라라, 할 말 있어? 그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클라라는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녀는 기대감의 무게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말을 꺼내게 하는 용기의 싹을 틔우기도 했다. 저는 제 진정한 본질을 찾고 싶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알레한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민 어린 눈빛을 빛냈다. 클라라, 우리 모두는 빛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가끔은 그 잠재력을 되찾기 위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지.
그의 말은 그녀를 괴롭히는 불안감을 달래는 연고와 같았다. 세션이 진행될수록 클라라는 그 경험에 완전히 몰입했고 알레한드로는 각 운동이 자기 발견을 향한 한 걸음씩 내딛도록 제안했습니다. 내면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클라라는 센터를 나서며 단순한 강의 이상의 것을 찾았다는 확신을 품었다. 새로운 관점,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를 찾은 것이다.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그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변화를 향한 자신의 여정을 그 무엇도 방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평선 너머에는 변화의 약속이 담긴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고 클라라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은은한 안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짙은 구름 사이로 해가 힘겹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클라라는 사색에 잠긴 듯한 시선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이 심오한 변화의 시작임을 가슴 깊이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혈관을 타고 흘러갔다. 날카로운 시선과 몽환적인 목소리로 알레한드로가 그녀의 멘토가 되어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그 제안은 클라라의 마음속에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것이었다. 알레한드로의 현대적이고 우아한 사무실에 도착한 클라라는 은은한 샌다루드 향과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편안한 클래식 음악에 반했다. 벽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의 책으로 가득 찬 책꽂이가 장식되어 있었고 각 책꽂이에는 지나간 시대의 비밀이 속삭여져 있었다. 알레한드로는 넓은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에 장엄한 빛을 드리웠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고 그 열정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클라라,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는 고요하고 깊은 강물처럼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보기 드문 재주를 지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는 바로 그 재능을요. 클라라는 그런 직접적인 칭찬에 깜짝 놀라 뺨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알레한드로. 왠지 제 안에 너무 많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레한드로는 테이블 주위를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걸어가며 서 있었고 그의 존재감으로 방 안이 가득 찼다. 그 잠재력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카리스마를 키워야 합니다. 카리스마는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능력, 온 존재로 경청하고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목마른 들판이 비를 흡수하듯이 한마디 한마디를 흡수했다.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카리스마를 타고난 재능으로 여겼지 길러낼 수 있는 무언가로 여기지 않았다.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해 볼까? 알레한드로가 말을 이었다. 의자 2개를 가져다 마주 보도록 놓았다. 여기 앉아서 나를 좀 봐. 정말 잘 봐. 클라라가 자리에 앉자 기대감이 솟구쳤다. 알레한드로가 그녀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강렬한 시선은 그녀의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듯했다. 이 순간을 느껴봐, 클라라. 심호흡하고 바깥 세상은 잊어버려. 지금 존재하는 건 우리 사이의 이 순간뿐이야.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우는 것을 느꼈다. 눈을 뜨자 자신도 모르게 알레한드로의 시선이 차분하게 마주쳤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 매 순간이 비단실처럼 쭉쭉 뻗어나갔다. 훌륭해. 알레한드로가 중얼거렸다. 만족하는 미소가 그의 표정을 부드럽게 했다. 자, 당신에 대해 좀 말해보세요. 내가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얘기 말고 당신이 아무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얘기를요. 클라라는 망설였다. 마치 햇살 속 먼지처럼 기대감이 공중에 떠다녔다. 저는 항상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마치 제 삶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알레한드로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차이점은 당신이 변화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노력해봐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은
클라라의 가슴을 뒤덮은 불확실성의 폭풍 속에서 다처럼 굳건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도전으로 가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알레한드로는 클라라에게 자신의 지능을 활용하여 세상을 자신 있게 헤쳐나가는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클라라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찰력과 빠른 적응력을 발휘해야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클라라를 지도했습니다. 연습을 마칠 때마다 클라라는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과 보라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알레한드로는 클라라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지성과 카리스마가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레한드로의 말이 클라라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마치 더 나은 날들을 약속하는 주문처럼 클라라는 그의 사무실을 나서며 새로운 결의와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내면의 힘을 되찾았다. 한때 그토록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여정뿐 아니라 자신이 찾게 될 운명 또한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알레한드로와의 감동적인 만남 다음 날 아침 클라라는 다시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덜 위압적이고 더 따뜻해진 공간, 새롭게 얻은 결의를 꽃피울 수 있는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사무실에는 갓 내린 커피 향과 방구석, 크리스털 꽃병에 꽂힌 갓 꺾은 꽃들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은은하게 풍겼다. 커다란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햇살은 윤이 나는 나무 책상에 반사된 황금빛으로 공간을 비추었다.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알레한드로는 생각에 잠긴 듯 보고서 지면에 시선을 빼앗긴 듯했다. 클라라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가 그의 입가를 감싸며 평소 그에게서 풍겨나오던 진지함을 걷어냈다. 클라라, 그는 안도감과 긴박감이 묘하게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클라라는 등골을 타고 살짝 떨리는 감각을 느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알레한드로가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할 수 있을까? 클라라는 맞은편 부드러운 안락 의자에 앉아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릎에 손을 얹었다. 페르난도, 알레한드로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가득 울려 퍼지는 무거운 분위기였다. 그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당신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건 알지만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클라라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페르난도는 그녀에게 미스터리였다. 마치 갑옷처럼 차갑고 오만함으로 뒤덮인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까? 알레한드로는 마치 저 멀리 지평선에서 말을 찾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돈 하비에르는 복잡한 분이세요. 극도로 요구가 많고 통제력이 강하세요. 페르난도에게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을 가하세요. 집에서 페르난도는 아버지의 기대에 갇힌 채 결코 원하지 않았던 유산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클라라는 눈을 깜빡이며 그 정보를 흡수했다. 페르난도가 자신을 모욕했던 때들을 떠올렸다. 그의 우월감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내면의 고통을 가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 오만함은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반응이었을지도 모른다. 알레한드로, 클라라가 걱정과 공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그에 대한 많은 것을 설명해 주네요. 하지만 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레한드로는 한숨을 쉬며 걱정스러운 기색을 눈에 담았다. 클라라, 때로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장 연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네 지성과 공감 능력으로 진짜 페르난도 겉모습 뒤에 숨은 페르난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 클라라는 침묵에 잠겼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알레한드로의 고백은 페르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권유였다. 어쩌면 적이 아닌 아군이 되어보라는 권유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럴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그토록 복잡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삶에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들 사이의 침묵은 멀리서 들려오는 거리의 차 소리만이 깨뜨릴 뿐이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바깥 세상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클라라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고 도전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알레한드로는 클라라의 내면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그녀가 곧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페르난도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용기와 연민에 대한 진정한 시험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생각에 잠긴 채 도시의 거리를 걸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공기는 갓 구운 커피 향과 함께 거리 곳곳에 있는 작은 빵집에서 풍겨나오는 갓 구운 빵 냄새가 뒤섞여 은은하게 느껴졌다. 반가운 풍경이었지만 클라라는 마치 생각의 지평선 너머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불안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대학 시절의 오랜 친구 로베르토를 만났다. 그는 작은 카페 입구에 기대어 서 있었고 빛바랜 모자 아래로 눈을 가린 채 서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클라라는 그의 눈빛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놓칠 수 없었다. 클라라, 오랜만이야. 로베르토가 소리치며 따뜻한 포옹을 위해 팔을 벌렸다. 클라라도 그 몸짓에 반응했지만 마음속의 걱정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다. 로베르토, 정말 놀랐어. 그녀는 마음속에 드리운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쓰며 대답했다. 요즘 뭐 하고 지내? 대답하기도 전에 로베르토는 누군가 엿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다. 클라라, 할 말이 있어. 그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클라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한 듯 페르난도 때문에요. 로베르토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클라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가 이 카페를 인수하려 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로베르토의 말이 클라라에게 폭탄처럼 쏟아져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게 했다.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 웃음을 터뜨리던 카페의 모습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풍경으로 변했다. 그녀는 이제 불확실한 운명에 위협을 느끼는 직원들의 익숙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왜요? 클라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황의 긴박함과 믿을 수 없음으로 떨렸다. 페르난도는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로베르토는 한숨을 쉬며 답답한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모양이군. 더 큰 계획의 일환이라고 하더군. 사업 확장을 위한 계획 말이야. 클라라의 머릿속은 상충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녀는 페르난도와 나누었던 최근 대화, 차가움과 권력의 가면 뒤에 숨은 남자를 이해하려 애썼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이 카페에 생존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격이었다. 클라라, 네가 그와 가까운 걸 알아. 로베르토가 희망을 담은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그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 그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줄 수 있을 거야. 클라라는 앞으로 닥쳐올 일의 무게에 어깨가 무겁게 짓눌리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말과 연민으로 페르난도의 방어벽을 깨고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을까? 황혼이 도시를 뒤덮자 클라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로베르토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라는 외침이었다. 그녀는 결과와 상관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베르토에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인 클라라는 용기와 결의를 가지고 페르난도에게 맞설 것을 결심했다. 그렇게 가장 큰 시련에 맞설 여걸의 결의로 클라라는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자신의 행동이 카페의 운명뿐 아니라 그 카페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이었지만 클라라는 마음속 깊이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클라라는 중세 전사처럼 강인한 결의를 품고 새벽녘 카페에 들어섰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첫 햇살이 낡은 나무 바닥에 금빛 무늬를 그려냈다.
공기는 갓 구운 커피와 갓 구운 빵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향기는 잠시나마 그녀의 가슴 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가라앉혀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익숙한 편안함에 정신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여전히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는 그들의 표정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일상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클라라는 상황의 긴박함을 직감하고 마치 신자들을 미사로 인도하는 교회 종소리처럼 맑고 단호한 목소리를 높였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외쳤다. 그녀의 눈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빛으로 반짝였다. 커피 머신 위에서 거장처럼 손을 움직이는 노련한 바리스타 로베르토가 회의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클라라, 뭘 하려는 거야? 페르난도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그가 중얼거렸지만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클라라가 이해와 반항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불가능해 보인다는 건 알지만 로베르토, 우리 각자에게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 서비스를 개선하고 우리가 그가 보는 것 이상의 존재라는 걸 보여준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시선은 사람들을 훑어보다가 가장 어두운 날조차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미소를 가진 젊은 웨이트리스 로라에게 고정되었다. 로라, 당신은 우리와 고객 사이의 연결고리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 모든 디테일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보여주세요.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결심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할 수 있어, 클라라. 꼭 할 거야. 클라라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말은 주변의 지친 영혼들에게 위안과도 같았다. 낙담이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각자의 눈에서 결의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밀가루와 물을 먹을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재능 있는 제빵사 데이비드는 특히나 의욕에 넘쳐 보였다. 저는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머릿속이 빙빙 도는 생각으로 가득 차며 물었다. 클라라는 그에게 감사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데이비드, 당신의 빵과 페이스트리는 이곳의 영혼과도 같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봐요. 사람들이 꼭 한 번 맛보러 다시 찾게 될 만한 걸요. 우리를 대표하는 걸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질 때마다 그룹은 기름칠 잘된 기계처럼 집단적인 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전기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클라라는 주변에서 고동치는 활기찬 에너지를 느꼈고 내면 깊은 곳에서는 희망이 형태를 갖춰 견고하고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며 많은 사람들이 미묘하지만 강렬한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했다. 클라라는 모든 것을 주에 깊게 살폈다. 만족스러운 미소,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속삭임, 페르난도의 경멸에 맞서 쌓아 올린 요새의 벽돌 하나하나.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이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클라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진정한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깨달음이었다. 전투의 승패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들과 동료들에 둘러싸인 그 순간 클라라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문 닫기 전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다음 날이 어떤 날일지 기대하며 새로운 결의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한 가지 질문이 울려 퍼졌다. 때가 되면 그들은 정말로 페르난도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 도시를 뒤덮은 어둑한 밤, 페르난도의 야심찬 비서 비센테는 호화로운 저택의 복도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지만 그 안에는 어두운 의도가 가득했다. 값비싼 가구의 달콤하고 나무 향이 공기 중에 가득했고 크리스털 전등갓의 희미한 불빛 아래 벽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춤을 추었다. 예리하고 맹렬한 눈으로 항상 주변을 살피는 비센테는 책임감의 무게와 권력에 대한 기대감이 마치 망토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클라라와 그녀의 공범들을 관찰하며 그 배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금세 깨달았다. 클라라의 미소는 진심이었지만 그 안에는 비센테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전략이 명확했다. 그녀의 계획이 힘을 얻어 주인인 페르난도의 안정을 위협하기 전에 방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비센테는 이 기회를 자신의 지위를 높일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어쩌면 카드를 제대로 쓴다면 페르난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비센테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페르난도의 사무실에서는 낡은 책의 가죽 냄새가 고급 시가의 뚜렷한 향과 뒤섞여 있었다. 비센테는 등바디가 높은 안락 의자에 앉아 등잔불이 그의 각진 얼굴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손가락은 마호가니 책상을 두드리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클라라, 너무 어리고 순진해. 비센테는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클라라는 상대가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 그는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수는 자신의 지위뿐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센테는 첫 번째 단계로 클라라와 가까운 사람, 정보를 조작하고 그녀의 행동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침투하기로 했다. 하지만 누구? 그는 머릿속에서 잠재적 동맹군 목록을 훑어보며 생각했다. 한 이름이 떠올랐다. 클라라의 친구 헬레나. 가끔 우정을 가장한 질투심을 드러내곤 했던 사람이었다. 비센테는 이 약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센테는 계략을 짜는 동안 핏줄 속에서 맥박치는 흥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권력의 춤은 언제나 그를 매료시켰고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은 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일어섰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가시처럼 꽂힌 의심이 맴돌았다. 클라라가 겉보기보다 더 똑똑하다면? 이미 한 발 앞서 있다면? 그 생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지만 비센테는 조급한 몸짓으로 불안감을 떨쳐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는 없었다. 어두운 복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흘끗 내려다보며 자세를 바로잡고 자신감을 되찾았다. 클라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모를 거야. 그는 밤속으로 사라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끈질긴 불안감이 메아리치며 정말 어쩌면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그 의심은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그의 몰락을 초래한 원인일지도 모른다. 카페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은은한 금빛으로 공간을 물들이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클라라는 차분한 미소와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테이블 사이를 거닐며 각갈은 커피의 달콤한 향과 컵이 접시에 놓이는 편안한 소리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카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매혹적인 태도는 손님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기 시작했다. 가장 경험이 풍부한 바리스타인 로베르토는 다른 직원에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작은 비법들을 그녀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완벽한 카푸치노의 핵심은 우유의 질감이야. 봐봐. 클라라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사와 소중함을 느끼며 열정에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클라라에 대한 그의 신뢰는 그녀의 성장하는 실력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항상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단골 손님 소피아는 클라라의 능률적인 면과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에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군요. 소피아는 어느 날 그녀의 주문을 받고 말했습니다. 마시는 모든 잔에 사랑이 조금씩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소피아의 말은 클라라의 가슴에 울려 퍼져 비센테가 그녀에게 던졌을지도 모르는 어떤 의심의 그림자도 걷어내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클라라는 카페 안을 자연스럽게 우아하게 걸으며 점점 더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동료들과 손님들의 존중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닥칠 어려움에 맞설 용기를 주었다. 일상의 단순함 속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다. 클라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보이지 않는 힘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가장 비판적이고 까다로운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데이비드는 클라라의 작품을 남몰래 흠모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과 카페 일상의 작은 사건들을 감탄스러울 정도로 침착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린 아들이 주스잔을 엎어뜨린 것에 화가 난 어머니를 진정시키는 클라라의 모습을 보며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클라라는 조용한 강인함을 지녔군. 그런 사람은 흔치 않지. 클라라는 자신의 실력과 존재감이 눈에 띄면서 내면의 변화도 느꼈다. 한때 그녀를 뒤덮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 속해 있구나. 그녀는 두 손을 비비며 생각했다. 커피의 따스함이 살갗에 새우며들어 손가락을 따뜻하게 녹이는 것을 느꼈다. 그 감각은 상쾌했다. 카페에서의 하루하루는 작은 승리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였다. 오만했던 비센테는 클라라의 회복력이 얼마나 강한지 결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 잔의 커피로 조용히 아군을 만들어가는 단호한 여성의 강인함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그렇게 신선한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순간 클라라는 이것이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일 뿐임을 직감했다. 페르난도가 카페 문턱을 넘는 순간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한 포옹처럼 독특하고 매력적인 향기가 그를 감쌌다. 뭔가 달랐다. 공기 중에 무언가 새롭고 거의 마법 같은 것이 감돌았다. 커피 향은 단순히 미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찡그리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테이블에는 손님이 있었지만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단순히 손님들의 존재만이 아니었다. 그가 감지한 만족감과 조화의 분위기였다. 웃음소리는 진심이었고 미소는 활짝 피었으며 바리스타들은 마치 안무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듯했다. 페르난도는 카운터 위로 몸을 기울여 가장 나이 많은 바리스타 로베르토를 바라보았다. 로베르토는 이제 새로운 활력으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는 생각했다. 이 변화를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부러움이 밀려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페는 칙칙한 일상과 자동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겨울의 화창한 날처럼 미소가 드문 곳이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해냈다. 안녕하세요, 페르난도 씨. 로베르토의 목소리에 그의 생각이 멈췄다. 늘 그렇죠. 그는 형식적인 미소가 아닌 진심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페르난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평소처럼 확신에 찬 미소는 아니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새롭게 윤이 난 테이블, 분위기를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님들이 도시의 혼란 속에서도 마치 고향에 있는 듯, 고요한 안식처에 있는 듯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뭔가 바뀌었어. 로베르토가 잔을 앞에 내려놓자 페르난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익숙한 커피 향이었지만 그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향에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감각적인 쾌락에 푹 빠져들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잔의 온기가 손에 전해져 온기에 그는 의아해했다. 페르난도는 여러 생각을 하다가 카페 주인으로서 자신의 접근 방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늘 요구가 많고 냉정한 사업가로 숫자와 효율성을 중시했지만 이제 그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다. 진정한 만족, 단골 고객의 재방문, 그리고 카페 안을 가득 채우는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 말이다. 로베르토,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나? 페르난도가 평소에는 보여주지 않던 진심을 담아 물었다. 로베르토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지만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저 페르난도가 기꺼이 보기만 한다면 답은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을 느낀 페르난도는 카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의 흐름, 직원들의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긍정적인 변화의 근원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는 클라라가 테이블 사이를 우아하게 오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지만 그녀에 대한 그의 인식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가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말없는 약속이 자리 잡았다. 이 변화의 근원을 발견하고 어쩌면 이 변화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제 작은 승리와 따뜻한 포옹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처럼 변한 카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인내의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페르난도는 자신도 모르게 제공되는 모든 잔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회복력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카페 한가운데에는 갓가른 원두의 진한 향이 부드러운 대화와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맞춤 제작된 앞치마를 둘은 클라라는 발레리나처럼 능숙하게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미소는 어둠 속 등대처럼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이 위태로운 균형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클라라를 면밀히 살피며 방해할 기회를 노리는 비센테는 중요한 고객인 알프레도 씨와 함께 앉아 있었다. 알프레도는 카페 확장에 필수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투자자였다. 부드러운 말투로 비센테는 신중하게 고른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악의를 감추었다. 클라라, 오늘의 스페셜 블렌드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는 클라라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클라라는 비센테의 시선에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이러는 거지? 무슨 계획이지?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내고 눈앞에 놓인 일에 집중했다. 카운터로 걸어가자 커피 향이 따스한 포옹처럼 그녀를 감싸 안았다. 장인처럼 정교하게 블렌딩을 했고 모든 동작이 완벽을 기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하지만 테이블로 돌아오자마자 마치 그림자가 따라오는 듯 불안한 기분이 그녀를 덮쳤다. 알프레도 씨의 잔에 커피를 따르는 동안 비센테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으로 몸을 숙여 클라라의 팔꿈치를 건드렸다. 미묘하지만 의도적인 그 행동에 클라라의 손이 떨려 투자자의 중요 서류가 놓인 테이블 위로 커피가 쏟아졌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공기처럼 짙고 고요했다. 알프레도 씨의 시선이 얼룩진 셔츠에서 클라라에게로 옮겨갔고 클라라는 걷잡을 수 없는 불꽃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엉망진창을 수습하려 애썼고 목소리는 당황감에 떨렸다. 비센테가 몸을 기울여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클라라, 오늘 압박감이 너무 심한 것 같군. 이렇게 중요한 고객을 상대하려면 연습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감미로웠지만 말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클라라는 마치 두꺼운 담요가 숨 막히듯 굴욕감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가득 고인 그녀의 눈이 비센테의 눈과 마주쳤고 그의 표정에서 악의적인 만족감이 춤추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걸 그가 계획했어. 그녀는 작고 무력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절망이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그녀 내면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꺼지지 않는 결의의 불꽃이었다. 젊은 여성의 긴장과 당혹감을 감지한 알프레도 씨는 동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아가씨. 누구나 힘든 날이 있는 법입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가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티슈를 건넸다. 클라라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는 동안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비센테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다졌다. 그가 자신의 앞길에 놓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페가 다시 활기를 되찾자 클라라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결의를 다졌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 게임의 판도를 영원히 바꿀 전략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감돌며 새로운 전개를 예고하는 가운데 클라라의 이야기는 저항과 승리의 약속과 함께 계속해서 펼쳐졌다. 해가 이미 지평선 위로 지고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클라라는 공원 나무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어루만졌지만 그녀를 덮친 슬픔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녀는 마음속에 의구심이 짙게 드리워지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비센테의 잔혹한 말들이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마치 그녀를 홀로 두지 않는 불협화음의 선율처럼. 클라라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들을 바라보던 중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알레한드로였다. 언제나 고요했던 그의 표정은 이제 약간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는 클라라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클라라가 그에게로 돌아섰을 때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알레한드로. 클라라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비센테, 그는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깊은 갈색 눈에는 언제나 이해심과 힘이 서려 있는 알레한드로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클라라, 그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넌 생각보다 강해. 그의 말에 네가 누구인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정의하지 마. 그의 말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클라라는 가슴에 따뜻한 위로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로베르토가 공원을 뛰어다닌 후 숨이 가빠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내며 클라라의 우울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이봐, 여기 누가 포기할까 고민 중이라고 들었어. 그는 알레한드로에게 윙크를 한 후 클라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클라라, 넌 이럴 수 없어. 정말 열심히 싸웠고 이렇게 멀리 왔잖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던 거 기억나? 넌 불가능한 걸 여러 번이나 이뤄냈잖아. 클라라는 옅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로베르토의 말에는 언제나 전염성 강한 낙관주의가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는 능력이 있었고 그 순간 클라라에게 딱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가 실패하면 어쩌죠? 그녀는 여전히 불안감을 담아 물었다. 로베르토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네가 이기면 어떡해? 세상과 비센테에게 아무도 널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면 어떡해? 클라라,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여기 네 곁에 있어. 모든 걸음마다. 공원은 이제 평화로운 황혼빛에 휩싸였고 알레한드로와 로베르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은 마치 그들을 감싸는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듯했다. 클라라는 심호흡을 하며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더 생긴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 포기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클라라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채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알레한드로와 로베르토를 감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클라라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겨낼 힘과 지지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확신을 바탕으로 그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대비했고 가슴은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찼다. 클라라는 여전히 가슴이 쿵쾅거리는 채 페르난도의 카페로 이어지는 희미하게 불이 켜진 거리를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듯 자신의 목표에 대한 절박함과 결의가 울려 퍼졌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를 감싸 안았고 밤꽃 향기와 멀리 언덕 사이 숨겨진 해변에서 불어오는 희미한 바닷바람이 함께했다. 클라라가 앞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분노와 슬픔이 끓어오르는 분노의 국물 속으로 뒤섞였다. 한때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 페르난도가 이제 그녀 이야기의 악당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내게서 이걸 빼앗을 수 없어. 그냥 못해. 그녀는 마치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코트 주머니에 꽂힌 떨리는 손은 살갗 아래 얼어붙는 듯한 얼음을 녹일 수 없었다. 마침내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몇 개의 테이블에는 책이나 생각에 잠긴 외로운 커플들이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익숙한 커피콩 볶는 향이 그녀를 감싸 안아 속이 시원해졌다. 클라라는 입구에 잠시 멈춰 서서 카운터 뒤에서 컵을 정리하는 페르난도를 바라보았다. 다가오는 폭풍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카운터를 가로질러 갔다. 페르난도는 그녀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현실의 그림자가 다시 그의 표정을 어둡게 했다. 클라라,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얘기 좀 해야겠어. 클라라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마치 손에 잡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페르난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석에 있는 빈 테이블을 가리켰다.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다. 클라라는 나무 의자에 기대앉아 손끝으로 느껴지는 거친 청아 뻣뻣한 의자의 감촉을 통해 자신이 싸우러 왔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커피 사고 싶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잠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다시 차분해졌다. 왜 그래, 페르난도?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남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페르난도는 한숨을 쉬며 답답한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상황이 달라졌어, 클라라. 나도 변했어.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클라라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쩌면 후회일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간단하지 않아? 클라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뇌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쿵쾅거리며 쿵쾅거렸다. 우리가 여기 지은 모든 걸 망가뜨릴 거야. 이건 그냥 카페가 아니야, 페르난도. 우리 역사라고.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말하지 못한 말과 아물지 않은 상처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페르난도는 클라라의 불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고, 클라라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고통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야 그녀는 깨달았다. 아무리 그를 미워하고 싶어도 그의 분노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페르난도. 그녀는 목소리에 단호함이 깃든 차에 선언했다. 네가 사려고 노력해 볼 순 있겠지만 난 싸울 거야. 이 커피는 네 것만큼이나 내 것이고 우리 것을 내가 지켜낼 거야. 페르난도는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감탄이 뒤섞였다. 클라라, 넌 항상 나보다 강했어. 그는 진심 어린 말투로 긴장감을 걷어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는 초인종이 울렸고, 두 사람 모두 이 대화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 대립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고, 클라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고 느꼈다. 초인종 소리가 여전히 방 안에서 울려 퍼지며 분주한 거리에 겨울 향기를 실어온 가벼운 바람을 실어왔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페르난도는 다시 클라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다른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던 결이었다. 카페의 어둑한 불빛 아래 그녀의 눈 주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그를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그 안에 담긴 불꽃이었다.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치켜든 클라라는 작은 카페의 벽을 무너뜨릴 듯한 강인함을 풍겼다. 갓가른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클라라가 만든 향수에 은은한 향이 뒤섞였다. 꽃향기에 제스민 향이 살짝 가미된 향이었다. 페르난도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마치 주변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 같았다. 뒤에서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관심은 온전히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클라라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말들은 강렬한 멜로디처럼 매 순간 그녀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페르난도. 이곳은 내 정체성의 일부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것을 위해 싸울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은 그녀의 용기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단지 커피 한 잔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공간, 권력이나 부에 예속되지 않고 자신답게 존재할 권리를 위해 싸웠다. 페르난도는 가슴에 뭉클한 울림을 느끼며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깊은 존경심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클라라를 진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사랑하는 여자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존재였다. 이전에는 피상적으로만 보였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이제 그 모든 감정적 복잡성을 드러냈다.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캔버스에 덧칠한 분놀림처럼 그가 이전에는 간과했던 미묘한 뉘앙스를 드러냈다. 그는 오만함과 자존감의 무감각함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페르난도는 뺨에 홍조가 도는 것을 느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뒤늦게 깨달은 사실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과 맞먹는 강인함과 결의를 가진 여자 앞에 섰고 그 깨달음은 그의 가슴을 이상한 자부심과 함께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어떤 격렬한 논쟁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는 침묵의 연결이었다. 페르난도는 심호흡을 하며 차가운 겨울 공기가 콧구멍을 스치며 방의 온기와 어우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클라라가 가치 있는 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에게 필요했던 파트너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드러나는 빛 속에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클라라, 페르난도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거의 경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초인종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그들의 삶의 무대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누군가. 공기의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페르난도는 이것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정의 시작일 뿐임을 깨달았다. 클라라가 그에게 보내는 눈빛은 그녀 역시 임박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거와 미래가 위태롭게 얽혀있는 이 기대의 순간에 두 사람 모두 사로잡혀 있었다. 카페의 어둑한 불빛 아래 페르난도와 클라라가 문 앞에 나타난 예상치 못한 존재에 여전히 넋을 잃고 있는 사이, 멀리서 날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비센테는 이제 개입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눈빛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사이를 지나치며 비센테는 계산된 온화함으로 마치 폭풍처럼 방 안가득 울려 퍼질 소문 폭탄을 떨어뜨렸다. 클라라가 자기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비센테가 말을 꺼냈다. 그의 어조는 거의 비밀에 가까웠다. 그는 마치 국가 기밀을 털어놓으려는 듯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녀가 의심스러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꽤 어두운 과거가 있는 것 같더군. 로베르토, 소피아, 헬레나 사이의 수군거림은 마치 불신의 물결처럼 커져갔다. 마치 클라라가 쌓아온 동료의 분위기를 집어삼킬 듯했다. 비센테는 혼란의 시작에 만족하며 정확한 공격을 이어갔다. 게다가 그녀가 페르난도와 함께 있는 건 오로지 그의 돈 때문인 것 같군.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지? 비센테의 말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동안 음모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클라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한때는 다정했던 반 친구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지?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자문했다. 하지만 심장은 마치 전투를 예고하는 북소리처럼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카페 건너편에서 페르난도는 모든 것을 다시금 주의 깊게 살폈다.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했다. 클라에게 전과 같은 호의적인 태도를 잃은 그의 말투, 그리고 은밀한 눈빛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비센테가 독설적인 말투로 운명이 만들어낸 것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운명의 슬로모션 비극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클라라는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비센테가 심어놓은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내가 기회주의자라고. 그런 전망에 대한 고통이 마치 산처럼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 그녀는 생각했다. 비센테는 자신의 암시가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에 만족하며 카페 구석으로 물러섰다. 그곳에서 자신이 일으킨 연쇄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소였지만 언제까지 이런 허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그는 사악한 자신감에 가득 차 생각했다. 하지만 비센테는 몰랐지만 클라라의 마음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했다.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 의심의 물결 속에서도 결의의 불꽃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이 소문의 근원을 찾아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뿐 아니라 누구도 뱉어낼 수 없는 독보다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한때 달콤한 향기와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카페는 진정한 감정과 의도가 시험대에 오르는 고요한 전쟁터가 되었다. 클라라는 턱을 치켜들고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끼며 이 폭풍에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클라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비센테가 심어놓은 의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뿌리 뽑으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충돌의 무대는 이미 마련되었고 그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계시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카페 안은 마치 공기가 탁해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듯 손에 잡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에는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던 커피 향이 이제는 클라라가 마주해야 할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테이블은 가득 찼지만 평소처럼 활기 넘치는 대화 소리는 기대에 찬 침묵으로 바뀌었고, 그 침묵은 컵을 접시에 놓는 부드러운 소리나 가끔씩 설탕을 저어주는 숟가락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클라라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된 것을 느꼈다. 호기심과 회의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결의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까른 커피의 진한 향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마디 한마디의 날 것 그대로의 흔들림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 소문을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연약함이 묻어나 더욱 진심이 느껴졌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것을 파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자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입니다. 비센테에게 은밀한 시선이 쏠렸다. 비센테는 잠시 불편해 보였지만 금세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클라라는 마음속에서 정당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이 카페는 항상 따뜻한 음료를 즐기는 곳 그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주변 공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곳은 피난처이자 우정을 쌓고 꿈을 나누는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는 곳이죠. 그는 말을 하면서도 익숙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함께했던 웃음과 눈물을 떠올렸다. 비센테는 우리 사이에 의심과 불신을 심으려 했지만 그가 우리의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는 더욱 격렬하게 외쳤다. 그는 거짓말과 교묘한 술수로 우리를 쫓아냈지만 이제 이 사악한 음모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어. 클라라는 자신의 신념이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강렬함을 느끼며 선언했다. 이 카페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이자 가족이라는 걸 그에게 보여줍시다. 주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불신은 점점 커져가는 단결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지지의 뜻을 담아 수군거리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클라라는 희망의 물결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비센테의 계략을 폭로하고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커피의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당열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분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말을 끝맺었다. 감정이 묻어난 목소리에 목이 메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함께 싸울 거야. 친구들과 이웃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클라라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비센테가 그녀에게 심어주려 했던 의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결의가 그녀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지의 웅성거림이 커져 동의의 합창으로 이어졌다.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었음을 깨달은 비센테는 클라라에게 시선을 고정했지만 클라라는 단호하고 도전적인 태도로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클라라는 이것이 더 큰 투쟁의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지만 공동체가 곁에 있으니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심장이 한 목소리로 뛰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처였던 카페는 다시 한번 당열과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카페 안은 마치 곧 터질 폭풍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센테가 그 중심에 서자 그의 존재는 클라라가 방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되살아난 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전에는 권위와 경멸로 가득했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공동체의 확신에 따라 흔들렸다. 진한 커피 향과 갓 구운 케이크의 달콤한 향이 어우러져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듯했다. 페르난도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 모든 것을 빤히 바라보았다. 한때는 조용했던 그의 심장은 이제
수천, 개 전쟁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가슴 속에서 열정과 정의로 불타오르는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비센테에게 그토록 존경하던 용기로 맞선 클라라의 모습은 그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회복력 넘치는 교향곡의 음표 같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과 함께 그는 그 멜로디의 일부였다. 페르난도의 시선은 클라라에게 고정되어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포착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와 손가락을 교차시켜 감추려 애쓰는 손의 떨림을 보았다. 이 상황이 클라라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갑자기 지진 전의 고요함처럼 방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비센테는 아마도 조류의 변화를 감지한 듯 손을 들어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가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페르난도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태도로 일어섰다. 그녀는 내 신부야 확신에 찬 그 선언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충격과 감정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클라라는 처음에는 멍하니 있었지만 눈을 크게 뜨고 페르난도를 바라보았다. 특히 그에게서 그런 개입을 기대한 적은 없었다. 얼굴에 열기가 오르고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생각은 혼란과 희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페르난도의 말은 마치 맑은 하늘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비센테는 깜짝 놀라 살짝 뒤로 물러섰다. 자신감이 흔들렸다. 한때 우월한 미소를 짓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군중의 시선이 클라라와 페르난도에게로 향했고 마치 스스로 고동치는 듯한 지지의 원을 형성했다. 페르난도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순간의 에너지를 느꼈다. 그의 심장 박동은 이제 그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듯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클라라는 그 선언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채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굴욕과 의심으로 시작된 하루가 사랑과 지지의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눈이 페르난도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말없이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역경에 맞서는 동맹, 보호와 용기의 서약이었다. 카페 안이 흥분과 환호로 가득 찼고 클라라와 페르난도는 새로운 장과 새로운 시작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변 세상이 급변하는 가운데 그들은 단호한 결의로 함께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페르난도의 선언은 비센테의 권력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음 반전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고 진정한 사랑의 약속은 지평선 위로 환하게 빛나는 빛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갓 내린 에스프레소 향과 손에 잡힐 듯 감도는 긴장감이 뒤섞인 카페의 고동치는 심장부에서 모두의 시선이 비센테에게 고정되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그는 이제 순순했던 시선의 무게에 움츠러든 듯했다. 갑옷처럼 감춰왔던 자신감의 가면은 무너져 내리며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페르난도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진실이 더욱 강렬하게 드러나며 비센테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페르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위압감 넘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 앞에 거인처럼 우뚝 섰다. 단호하고 단호한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모든 구석구석을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채웠다. 비센테, 그의 이름이 마치 판결처럼 울려 퍼지며 말을 시작했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 조종과 무례로 점철된 내 시대는 여기서 끝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센테가 저지른 오류와 배신을 폭로하는 직격탄이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커피 머신 소리만이 깨뜨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리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찬양하는 듯했다. 페르난도 옆에 서 있던 클라라는 순간의 열기가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녀뿐만 아니라 비센테의 행동으로 희망이 산산이 조각난 모든 이들을 위해서였다. 한때 무력감의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눈은 이제 정의의 빛으로 빛났다.
비센테에게 굴욕을 당하고 자신감을 잃었던 날들을 떠올리며 권력이 다시 올바른 손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비센테는 자신을 압도하는 감정의 물결을 억누르려 안간힘을 썼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그의 내면에서 서로 다투었다. 그는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자신의 불행이라는 심연에 삼켜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불신과 인정의 운골거림이 그를 둘러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의 바다처럼 그를 애워쌌다. 그것은 변화를 향한 외침이자 정의를 향한 만장일치의 외침이었다. 페르난도는 안도감과 희망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 순간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알렸습니다. 이 카페는 공동체와 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를 믿어온 사람이 이끌 것입니다. 바로 클라라가 새 매니저가 될 것입니다. 이 발표에 모두가 숨을 헐떡이며 열광의 물결이 카페를 휩쓸었습니다. 이는 클라라의 용기에 보답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모두의 믿음을 되살려준 선택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놀라면서도 감동한 듯 심장에 손을 얹고 쿵쾅거리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꼈다. 믿기지 않는 감정과 감격스러운 감사가 뒤섞인 그녀는 페르난도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과 마주치며 말없이 감사와 수용의 표시를 했다. 막중한 책임감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페르난도가 곁에 있고 동료들의 지지가 다시금 커진 지금 그녀는 카페를 환영과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리더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센테가 떠나자 그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패배한 듯했지만 페르난도와 클라라는 새로운 시대의 기둥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목격했던 벽으로 둘러싸인 카페는 이제 가능성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지평선 위로 해가 지고 하늘이 약속과 쇄신의 색으로 물들자 클라라는 이것이 단순히 한 장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도전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카페의 커다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나무 테이블 위로 황금빛이 춤추듯 쏟아졌다. 클라라는 카운터 뒤에 서서 갓 갈아낸 원두의 깊고 편안한 향을 들이마셨다. 페르난도가 그날 아침 가져온 제스민 꽃의 달콤한 향이 어우러졌다. 그는 제스민 꽃이 번영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말했고 클라라는 그의 사려 깊은 마음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페르난도가 가까이 다가왔다.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클라라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우리 진짜 하는 거 맞지?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낀 클라라는 사랑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맞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는 약속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카페는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삶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친구와 가족들이 모여 카페의 변화를 축하했고 이제는 따뜻하고 혁신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그 중에는 클라라의 언니 헬레나도 있었다. 그녀는 항상 언니의 잠재력을 믿었다. 클라라, 네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제 이곳은 마법 같아. 헬레나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외쳤다. 클라라와 페르난도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동안 클라라는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걸어온 여정을 떠올렸다. 공개적인 굴욕부터 조용한 승리까지 매 순간이 행복의 정점으로 이끄는 사다리의 한 걸음이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던 밤들, 스스로를 의심했던 날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페르난도가 그녀 곁에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던 것을 떠올렸다. 바깥은 맑고 부드러운 바람이 꽃향기를 실어드리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자연의 축복 같았다. 페르난도의 오랜 친구인 로베르토가 잔을 들어 올리며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시작과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위하여. 모두가 박수를 치며 건배했고 클라라와 페르난도는 서로를 바라보며 두 손을 꼭 잡고 밝은 미래를 향한 묵묵한 약속을 했다. 하지만 클라라는 마음속 한구석에서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정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 안에는 페르난도가 불을 지폈던 불꽃, 다시금 피어오르는 새로운 힘이 있었고 그녀는 그 불꽃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다. 축하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클라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래가 또 우리를 놀라게 한다면 어떨까? 그녀는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결단력이 있다면 어떤 폭풍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클라라와 페르난도는 함께 이야기의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